안녕하세요. 매일 바느질하는 여자입니다. 오늘은 옷수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수선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수선 일을 하시면 분명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. 첫째는 손님의 체형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. 허리를 줄여 달라고 해도 엉덩이 체형에 따라 허리만 줄일지 아니면 엉덩이 약간 밑에까지 줄여 나갈지 그게 틀려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끔은 핀을 따로 집에서 꽂아 오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체형을 잘 보시고 실수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.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좀 둘레가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은 바지 통을 줄일 때도 굉장히 그 선이 틀려지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입혀 보시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핀을 꽂는 게 좋고요. 또 입기 귀찮아하셔서 핀을 꽂고 오신 분들이라면 꼭 그런 부분들을 그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써 놓으셔야 되겠죠. 두 번째는 자를 때 한번 1-2초 생각하고 자르세요. 바지 길이를 줄일 때 또 셔츠, 자켓, 소매 고칠 때 완성선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시접선에서 잘라야 되잖아요. 근데 인제 실수가 이 부분은 커버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큰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쪼끔 '아 이거 자르는 부분 맞지?' 한번 생각하면서 가위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 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실수를 딱 한 번 했거든요. 와이셔츠 소매를 자르고 잠시 다른 일을 이렇게 하다가 돌아와서 또 바로 잘라 버린 거예요. 자르는 순간 딱 알았어요. 정말 딱 1초 만에 '아니다.' 근데 뭐 할 수 없죠. 그냥 50 불이라고 해서 물어 줬어요.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버릇이 잠시 1-2초 생각하고 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접을 너무 바짝 잘라내지 마세요. 예를 들어서 바지 폭을 줄이고 나서 혹은 양복 바지 허리 뒷부분에서 이렇게 줄이고 나서 또 자켓 품을 줄인다든지 그럴 때는 또 혹시나 이제 실수를 해서 늘려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손님이 살이 쪄서 다시 늘려야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짝바짝 자르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다림질만 해서 그냥 냅두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바짝 잘라내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나중 사고를 위해서 대비하는 한 방법입니다. 네 번째는 소매 길이는 손님과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참 많은 그 위옷의 소매 길이를 줄였는데요. 거의 통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길게 줄였을 때는 전혀 아무 말이 없는데요. 딱 그 고쳐 달라고 핀을 꽂아 갖고 온 그 부분을 줄였을 때는 입고 난 후에는 왠지 작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접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수선 후에는 그 너덜거리는 부분이 딱 다 잘려지고 난 후에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왠지 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손님이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으면 이게 당연히 소매가 짧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소매가 작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실제 인제 줄이러 오셨을 때 핀을 꽂을 때 팔을 좀 앞으로도 이렇게 해 보고 재차 확인을 좀 하시면 좋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길이를 정할 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자른 부분은 한두 달 정도 버리지 마세요. 만약에 아까처럼 소매 길이가 문제가 될 때 그 자른 소매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정 늘려 달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또 붙여서 늘려 줄 수가 있죠. 음 근데 어떤 부분은요. 소매를 이렇게 붙이고 거기 스티치 자국이 생겨도 옷 자체가 캐주얼해서 그 자체가 디자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한 달, 두 달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. 바지 밑단도 그렇고요. 또 그것이 꼭 이렇게 잘못돼서 다시 고쳐져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짜집기를 한다든지 원단을 대줘서
수선을 해 줘야 될 때 다양한 원단들을 다 사 가지고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라낸 원단들을 좀 다양한 어떤 소재나 컬러나 그런 질감의 원단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옷 수선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특별히 또 인제 지퍼 슬라이더라든지 부속품들 또 벌크로 떼어낸 것들 단추들 또 심지어는 실도 우리가 실을 이렇게 공업용 재봉틀은 실을 가를 때 어느 정도 항상 몇 센치 될까요? 한 30-40 센치 정도씩은 길게 이렇게 남잖아요. 근데 저는 청바지 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따로 모아 두었어요. 왜냐하면 단추 달 때 그 실을 뽑아서 이렇게 쓰면 좋더라고요. 어 뭐 지퍼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어떤 옷은 슬라이더만 갈아 줘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옷에서 떼냈던 거를 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거 그 호스에 맞게 또 고쳐 줄 수 있죠. 그리고 또 벌크로 같은 경우도 뭐 좀 특별한 벌크로를 어떤 옷에서 떼어낼 경우는 또 갖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또 수선 옷이 들어오면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래저래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돈을 받은 만큼만 고쳐 주세요. 말하자면 5 불을 받고 15 불짜리 수선을 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할인을 해 주지 말라는 그 소리는 아니고요. 수선은 정답이 없잖아요. 쉬운 방법부터 정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맞게 고쳐 주는 건데요. 만약에 손님께서는 한 5불 정도만 이 옷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데 굳이 막 15불 정도 해당되는 시간과 그 방법으로 고쳐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게 인제 한 벌 정도면 괜찮은데 이것을 업으로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계속 쌓이다 보면 몸이 아프게 되더라고요. 그거랑 돈이랑 바꾸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고 또 그만큼 고쳐 주라고 조언 하는 것입니다. 일곱 번째, 되도록이면 쉬운 방법으로 고치세요. 여섯 번째랑 좀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. 해 보니까 손님은 바느질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. 모르니까 맡기는 건데 겉에서 보여지는 것을 사실은 더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. 안쪽에 어떻게 고치는 건지는 손님은 전혀 몰라요. 그래서 손님을 속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쉬운 방법을 취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수선비도 저렴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손님도 더 좋아라 하더라는 거죠. 가끔 이제 뭐 명품이라든지 또 정석으로 고쳐져야 할 옷들도 있어요. 그러면 손님한테 이제 "이 정도 비용이 나올 것 같다. 이 정도 비싸게 나올 것 같다."는 걸 꼭 알려 주셔서 먼저 합의한 뒤에 고쳐야 되겠죠. 그래서 인제 여덟 번째 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. 가격에 신경 쓰는 손님은 꼭 가격을 확정 짓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새 인제 옷 가격이 수선비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. 어떤 것은 이제 가격을 듣고 인제 수선비가 인제 비싸게 나올 경우 이제 현금이 모자라서 가지고 오겠다고 해 놓고선 안 찾으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세탁소에 인제 그런 옷이 몇 개 인제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. 그러니까 사실은 다 고쳐 놓고 그렇게 돈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. 그분도 또 속상할 테고요. 그래서 인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인제 각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인제 방법이 좀 나오겠죠. 뭐 선불을 받는다든지 제가 전에 인제 다른 또 세탁소에서 할 때는 그분은 항상 선불을 받으셨어요. 그리고 인제 또 하다 보면 뜯었을 때 상황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더 과정이 한두 번 가지 더 들어가야 할 또 옷이 있어요. 그러면 '아 좀 더 받았어야 되는데.' 하는 옷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심쩍을 때는 먼저 가격을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뜯어 보고 "얼마인지 알려 드리겠다." 그렇게 하고 알려 드린 후에 합의 보고 수선을 하는 게 또 괜찮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건 실수했을 때 손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. 고치는 사람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
실수할 때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안쪽이 안 보이는 곳이거나 시접 속으로 그 실수가 있다면 그것까지 막 다 들춰내서 알려드릴 필요는 없죠. 그리고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또 작은 실수는 이래저래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곳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손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.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옷값을 물어줘야겠지요. 그런데 표시가 나더라도 수선이 된다면 수선을 해 놓은 상태에서 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보상 문제를 서로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. 음, 서로 손님도 마음 아픈 거고요. 또 고친 사람도 마음이 아픈 거지만 이제 손님이 더 마음이 아픈 거니까 옷값을 배상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수선비도 이제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그것도 다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손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멀리 보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동안 제가 옥수선하면서 깊게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.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